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미래는 2편입니다. 네, 본 내용은 2016년 1월 달, 네, 한국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제가 토대로 해서 만든 내용으로, 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미얀마가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대형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네, 양곤 시내에 고가도로를 몇 개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다 공사가 이미 코로나 전에 다 끝났고요. 그리고 한중일에 이어서 미국 EU도 미얀마 시장에 가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얀마가 2015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8%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향후 10년간 이 정도의 성장 기소, 한 8%대 전후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얀마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10%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방 첫 해인 2011년 때인세인 대통령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죠. 그래서 5.9%,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7.3%,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세가 가속도가 붙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2023년도에 나오는 이제 해외 기사를 보면은 미얀마가 더욱더 극심하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난민 문제도 심해져서 성장률이 어, 정말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나오죠. 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2015년에 그 좋은 성장률이 나온 흐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로 꼽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4년에서 2015년 회계 연도에만 81억 달러를 기록해서 예전에 2009년에 대비해서 25배나 폭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동남아,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도 똑같이 외국인 투자가 기폭제가 되죠. 네, 모든 나라들이. 미얀마도 2011년 이후부터 서서히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옛날 대비 크게 폭증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중심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일본과 중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일본과 중국에 각각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제 기사가 좀 상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와 민간 업체가 하나가 되어서 미얀마 사회 간접 시설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양곤 띨로와 지역의 특별 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곤 순환 기차에도 일본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고 사회 인프라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얀마 정부랑 같이 해서 양곤에 상수도나 아니면은 기반 사업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마스터 플랜까지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양곤을 전체 기획 그리고 개발해야 된다. 근데 그 마스터 플랜 자체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비밀 문서는 아니고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 댓글을 달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더니 이제 이건 이제 띨로와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거죠. 2016년 새해에는 혼다, 스즈키 등 일본 기업 업체가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뒤에는 띨로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규모로 1단계는 약 72만 6천 평,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2단계 용지 개발도 계획되어 있다. 모든 총 향후 공단 개발이 완료가 되면 1단계 이 규모의 7배 크기의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특구 지역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좋은 땅을 받았어요. 제가 조금 뒤에 지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일본은 국제공항, 항만 개발, 추가 경제특구 개발 관련해서도 민간이 합심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일본이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양곤 국제공항이 예전에는 규모가 작았는데 일본에서 거기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공항이 이제 규모가 꽤 제법 커졌어요. 원래 이제 예전에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양곤 공항은 규모를 너무 그 이상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땅 자체가 또 그리고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바고 지역이라고 해서 양곤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다가 국제공항을 하기로 해서 그걸 따냈었어요, 사실은. 거의. 따냈는데 미얀마 정부랑 계속 이제 추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 계속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빠졌죠. 빠지고 그냥 들리는 소문에는 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다소 이제 흐지부지 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핵심은 일본이 현재 양곤 국제공항에 투자를 해서 이걸 너무 키워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어요. 지금 미얀마의 전체 양곤에서 뭐 향후 10년간, 20년간 아무리 나라가 성장을 한다고 해도 국제공항을 이제 시외에 크게 지었을 때 그거를 이제 감당할 물류나 인프라, 뭐 전기 여러 가지가 되냐 이제 그걸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설 정말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사업성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일본에서 양곤 국제공항을 좀 일부 투자를 해서 좀 크기를 키웠기 때문에 더 이제 사업성이 떨어진 거죠. 네. 여기 지도는 이제 띨로아 공단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양곤 시내입니다. 양곤 시내. 여기 양곤 강이 있죠. 여기 아래에 이제 여기 아래에는 이제 큰 그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이제 요쪽을 일본에서 미얀마 정부랑 같이 해가지고 경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띨로와 경제 특구 구역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요. 상세히 보면은 요 안에 이제 잠시만요. 네, 여기 연두색 부분이 여기 연두색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구역을 다 나눠가지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핑크색이 이쪽에 핑크색 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공단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이거를 분양을 하고 경제 특구로서 했던 게 띨로와 경제 특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말 잘 받았어요. 이 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요 안에 들어오면 여기도 항만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건기철이 되면은 수심이 낮아져 가지고 큰 배가 못 들어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띨로와 항만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그래도 건기 때에도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양곤으로 통하는 가장 핵심 지역이거든요. 일본이 여기를 이제 미얀마 정부와 합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단 경제특구를 받았고요. 한국은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시간이 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위쪽에 양곤 여기 위쪽에 좀 더 올라가면 따로 이제 여기 LH에서 공단 경제 특별 지역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달라. 한국 여기 이제 우정의 다리. 이쪽에 이제 우정의 다리를 놓는 데가 여기가 달라 지역입니다. 달라. 달라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띨로와 경제특구도 설명을 하려면 이게 설명할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오늘은 뭐 간단히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특별히 또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규모가 큰 공장들은 다 여기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지금 딜러와 그 경제특구 지역은 2020년까지 대략 한 120여 개 업체가 입주를 했어요. 네, 입주를 했는데 입주한 업체들은 주로 이제 철강, 시멘트, 건축자재, 비료, 농기구, 식음료, 제약, 의료, 전선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들어온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인력, 그 노동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공장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간 뭐 시설 자동화나 뭐 인력이 이제 노동자가 한 많아봐야 한 100명에서 300명 아래로 필요한 그 공장들이 대부분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딜로아 공단 주변에 그 노동력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봉제 공장들은 사실 조금 들어오기가 어렵고 봉제 공장들은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지 않고 어, 그 흘랑따야라는 양곤의 서쪽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노동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딜로와 쪽에는 이제 노동 인력보다는 약간 이제 시설 자동화나 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공장들이 주로 들어왔다. 현재는 아니고 이제 2021년 이후에 현재네요. 상당수의 기업들이 공장을 지금 중단한 중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경기가 또 어렵고 또 미얀마 국내 도메스틱 수요도 감소를 했고요. 원자재 공급 제한이 좀 큰 문제고요. 그다음 금융 문제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이 제한이 있어서 좀 일부 공장들이나 뭐 상당수 공장들이 중단된 건 맞아요. 한국 기업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투자 철회를 한 이제 회사는 없다.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장기 임대료로 진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딜러와가 이제 입주를 할 때 공장들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면 50년 임대 계약을 하는데 그 50년치를 다 한 번에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공장을 짓고 하는 업체들은 50년치를 다 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이래도 굳이 투자 철회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줘서. 네. 그래서 뭐 한국 뉴스에도 뭐 양곤의 딜러와 경제특구에 이제 들어간 한국 회사들이 뭐 철회를 했다 이런 기사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경우로 예를 들었는데 중국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분에서 1988년부터 2014년까지만 17조 이상을 미얀마에 투자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기사입니다. 네.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일본과 경쟁적으로 해서 2118에이커 규모로 짜우퓨 경제특구 프로젝트를 받아내서 2016년 새해 2월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다. 네. 이 짜우퓨 경제특구는 양곤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저 끝쪽에 한참 위쪽에 이제 서해안 쪽이고요. 이것도 제가 별도로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려면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다 다루기가 어렵고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 짜이퓨 쪽에다가 항만을 하고 거의 자유특구를 만든 다음에 석유를 끌어와서 이제 중국 서부 쪽으로 파이프라인으로 다 운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의 물류 거점을 만드는 거죠. 중국에서 별도로. 중국은 한국 기업 대우 인터내셔널이 뽑아 올리는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짜유퓨에서 중국 현지까지 있는 대규모 송유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한다. 네, 앞으로 미얀마를 에너지 조달 창구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용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그 포텐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나라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라 자체에 포텐셜이 없으면 해외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외딴 섬나라 어떤 나라에 뭐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서방 국가들이 몰려가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이제 객관적으로요.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국내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가 자체가 이제 기본 포텐셜은 어, 상당히 뛰어나다. 그 얘기는 말씀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어찌했던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투자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지만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서방도 미얀마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기본 베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도 계속 미얀마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고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댓글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얀마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 거기 댓글을 보면 이제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을 준비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다가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또 여기에 콘도도 구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미얀마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이 예전에도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관심을 쭉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공장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얀마의 포텐셜은 상당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어떤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관심 국가로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또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마 한 4, 5편까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 올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미얀마 인터넷 사정도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10분, 20분짜리 영상을 올리는데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긴 영상을 올리다가 이게 뭐 중간에 끊기거나 하면은 저도 일이 있는데 방해되지 않으려고 좀 짧게 올린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 아마 또 3편 올리겠습니다.